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하원, 트럼프가 지지하는 GOP 계획 거부, 정부 폐쇄로의 진전, 그리고 법원, 트럼프에 대한 조지아 기소에서 파니 윌리스 제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하원 공화당의 예산안 투표 실패와 정부 폐쇄 가능성,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관계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미국 정치의 흐름을 이해해보세요. 첫째, 하원 공화당의 예산안 실패. 먼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하원 공화당의 예산안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내용. 이 법안은 3월까지 정부 자금을 연장하고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와 농업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정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되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민주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는 공화당 내부 분열을 보여줍니다. 둘째, 왜 법안이 실패했는가? 공화당 내 반대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를 올리는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텍사스의 침 로이 의원은 책임감 없는 재정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트럼프는 부채 한도 인상을 포함하지 않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을 다음 선거에서 도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셋째,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 민주당은 공화당의 혼란으로 정부 폐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화당을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다수당 대표는 양당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와 공화당의 실패를 조롱했습니다. 넷째, 정부 폐쇄 가능성과 앞으로의 전망. 현재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토요일 차정 이후 정부는 부분적으로 폐쇄됩니다. 이는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이 강제 휴가를 가게 되고 주요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공공 서비스가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 크리스마스 이후로 자금을 연장하는 단기 법안 논의 가능. 하지만 이는 상원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의 리더십 논란. 이번 예산안 실패로 인해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그가 민주당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비판하며 그의 재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존슨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여섯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등장. 투표 당일 트럼프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육군과 해군 축구 경기에 참석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예산안은 매우 좋은 거래라고 칭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비웃으며 극단적인 MAG의 공화당원들의 실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정치의 복잡성과 분열을 잘 보여줍니다. 하원 공화당의 내부 갈등, 트럼프의 압박, 민주당과의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 정부 폐쇄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간섭, 소송과 관련한 최근 법원 판결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지아 검찰팀의 윤리 논란과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복잡한 사건을 쉽게 이해해보세요. 첫째,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 풀턴 카운티의 지방검사인 페니 윌리스는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의 승리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와 14명의 공범을 기소했습니다. 주요 피고인 트럼프, 루디 줄리아니, 마크 메도우스 등. 기소된 혐의. 선거 결과를 변경하려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 소송의 진행 상황. 4명의 공범은 이미 변론 합의에 도달했지만 트럼프를 포함한 주요 인물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원의 결정. 판결 내용. 조지아 항소법원은 페니 윌리스 검사가 사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윌리스 검사가 수석 변호인 네이선 웨이드와 과거에 낭만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검찰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의 결과. 이 판결로 인해 사건은 새로운 검사를 배정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소송이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셋째, 검찰팀의 윤리 논란. 논란의 중심. 윌리스와 웨이드의 관계는 검찰의 중립성과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장. 웨이드는 사건을 통해 재정적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 두 사람이 고급 휴가를 함께 보냈다는 주장. 윌리스의 반박. 관계는 2023년 여름에 끝났으며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 그러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이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이 논란은 사건을 혼란에 빠뜨렸고 윌리스 검사는 법정에서 직접 변호인과 논쟁을 벌이는 드라마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넷째, 트럼프 변호인의 반응. 트럼프 측의 입장. 트럼프의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을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 사도우는 이번 판결로 정치적 동기가 담긴 파케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영향. 이번 사건은 트럼프의 지지층에게
또 다른 논쟁의 불씨를 제공했으며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전망. 검사의 재배정 조지아 법에 따르면 사건은 주위원회에서 다른 검사에게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추진할 자원과 의지를 가진 검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장애물 트럼프가 재임 중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면책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 결론적으로 이번 조지아 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 간섭 사건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검찰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과 법적, 정치적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